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컨텐츠의 제목은 선택과 결과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감사합니다. 그럼 보시죠. 친우크라이나 팬들은 우짜를 보고 왜 우크라이나의 성공을 강조하지 않냐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우짜 개인적으로는 2022년 봄에 이미 친우크라이나 팬들로부터 그런 질문 또는 러쉬를 받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성공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엄연한 현실을 간과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엄연한 현실일까요? 우크라이나군은 2022년에 이미 적절한 무기 및 장비 그리고 탄약이 부족했고, 우짜가 제시했던 기동부대 포함 10만 양병설을 할 시간적 여유와 기동 전에 적합한 무기 및 장비도 제때 공급되지 않았으며, 이동식 방공망은 말할 것 없고 화력은 원래부터 열세였던 데다가 수적으로도 열세였다는 엄연한 사실을 말입니다.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은 2022년 10월 하르키우 공세 성공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승리를 추가로 거두지 못했으며, 그저 바크무트나 솔레다르 그리고 2024년 9월 현재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차시브 야르 같이 오랫동안 진지 구축을 했거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물 지하를 활용한 진지 구축을 했거나 상당한 규모의 지하 네트워크로 요새화된 방어선에 주구장창 깊이 숨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병력 순환이 잘 안되는 까닭에 배치된 병력들은 피곤에 찌들면서 방어 태세는 자연스럽게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계속되는 축차 소모로 인해 병력마저 부족해지면서 악순환의 연속에 빠져들었었습니다. 참고로 우짜는 러시아군이 2022년 봄 키예프 북쪽 철수 또는 우짜 표현으로는 토끼기 이후 전선에 배치한 병력 규모를 우크라이나군 1명당 러시아군 1.2명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군과 달리 러시아군의 병력 순환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되고 있었다는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지요. 한편 2024 인커전을 통해 일부는 전쟁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반복해서 확인되었듯이 일시적인 성공 또는 결말이 뻔히 정해져 있는 스턴트쇼지만 말이죠. 물론 혹자, 특히 우짜로부터 무협지 평가를 받고 있는 서방 언론과 무협지 작가소를 듣고 있는 서방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경우 어쩌면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짜가 2022년 4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이상 쳐다볼 필요가 없다라는 그때 분위기로는 정말로 미친 포스팅을 하게 된 이유, 즉 펀더멘털한 환경이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부터 다시 따져봐야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른 버전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방이 러시아에 오래되었지만 역사적으로 입증된 전쟁 수행 방식, 즉 소모전 카드를 받아들였을 때부터 우크라이나 전의 결과는 결정되었다라고 우짜는 주장합니다. 우짜 개인적으로는 블로그에서 러시아군과 러시아 MIC, 그러니까 러시아 군산 복합체지요, 러시아군과 러시아 MIC에 대한 포스팅도 나름 꽤 했었는데요. 우크라이나전이 터지기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전시 생산량, 파산 법정 관리에 들어간 러시아 군산 복합체들의 삐리리한 상태, 러시아군 조직, 대표적으로 러시아군의 BTG, 요게 대대 전술그룹입니다. 러시아군의 BTG 포메이션과 관련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참고로 2024년 현재는 러시아군의 전자전 능력이 입증되었지만, 사진에 나온 것처럼 타이어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까닭에 뒷타이어가 아예 찢어져 버린 2022년 3월 초 찍힌 판찌르 S1의 모습처럼 우크라이나전이 터지기 전까지 러시아군의 전자전 장비 부족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 개전을 앞두고 수개월 동안 전자전 장비와 부대를 반제품 및 부분 편제 형태로 축적해놓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전자전 부분에서 확인된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2021년 당시 러시아 군산 복합체 쪽에서는 일시적인 문제다고 핑계를 댔었고요. 하여간 러시아는 전자전 부분 병목 현상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 BTG 대대 전술그룹 포메이션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비효율적이고 누적된 문제들을 빠르게 개선했고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서방 전략가들은 러시아의 전장 적응력과 산업 역량을 완전히 틀리게 평가하는 크나큰 실수를 했으며, 서방 전략가들이 실수한 가장 큰 이유 또는 원인으로는 적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과 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식 부족이라고 웃자는 평가합니다. 관련해서 2500여 년 전에 나왔다고 추정되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손자병법의 구절은 세월이 얼마나 흘렀든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든 상관없이 여전히 명기누골, 살갗에 새기고 뼈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우자가 계속해서 지적하듯이 유럽은 소모전을 치르는 데 필요한 최소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유럽은 산업적 역량뿐만 아니라 소모전을 치르는 데 반드시 계산되어야 하는 관련 비용들도 큰 문제였는데요. 러시아가 소련 시절부터 정말로 미친 듯이 생산한, 하지만 스펙 장비병 환자들에게는 쓰레기 수준인 BMP2, BMP3, BMD, BTR 같은 BMP 시리즈를 수리해 전투 준비를 마치는데 대략 30만 달러에서 최대 90만 달러를 지출한 데 반해서 유럽은 러시아제 BMP 시리즈와 거의 동등한 퍼포먼스지만 보기에 때깔은 어마어마하게 삐까번쩍한 서방제, 유럽제 장갑차를 생산하는데 최대 40배나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간단하게 유럽제 IFV나 APC, 그러니까 보병 전투차나 장갑차들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 모듈씩도 포함합니다. 이걸 사들이는 데 들어가는 돈을 갖다가 말씀드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11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말씀드립니다. 독일제 퓨마는 2천만 달러에서 3,400만 달러가 필요하고요. 독일 네덜란드 합작품인 복서는 8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독일제 링스는 1,100만에서 2,900만 달러가 필요하고요. 스웨덴제 CV90은 900만 달러에서 1,20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언급한 4개 모델 이외에도 핀란드제 파트리아, 홀란드제 보루스, 오스트리아제 판드르2 같이 유럽제, 그러니까 비싸다는 유럽제 IFV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그나마 평가할 수 있는 옵션 또는 대안들이 있는데 이것들 역시 대당 350만 달러에서 800만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장갑차만 그럴까요? 탱크 얘기도 한번 해보죠. 러시아가 T-72 탱크를 수리 및 업그레이드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버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0만 달러에서 60만 달러 정도 됩니다. 반대로 서방의 경우 독일 D&D, 다이내믹 노벨 디펜스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독일 D&D에서 만드는 반응장갑 키트의 경우 하나값이 무려 50만 달러에 달합니다. 참고로 러시아 T-72 탱크 한 대 가격은 독일 라인메탈에서 생산하는 카라칼 4X4, 그러니까 이게 사륜구동이죠. 카라칼 사륜구동 집 또는 자칭 카라칼 공정 차량 한 대 가격보다 저렴합니다. T-72 탱크 한 대 가격이 말이죠. 즉 예로 든 유럽제들의 경우 러시아제에 비해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소모전에서 가장 중요한 비용과 수량에서 근본적으로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었으며 덕분에 비싸고 생산량이 작은 유럽제 장갑차 및 탱크로는 싸고 미치듯이 많이 만들어 놓은 러시아제 장갑차와 탱크의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시선을 돌려보면 소련군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크라이나 군에게는 나토군과 같이 기동전에 적합한 무기 및 장비가 없었으며 개전과 동시에 선택의 여지도 완전히 사라졌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2년에 이미 러시아를 막는다고 보유하고 있던 물건들 대부분을 소진 또는 고철 처리, 파괴당했기 때문에 고철 처리죠. 소진 또는 파괴당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정말로 때깔
진짜 때깔은 정말로 좋지만 억수로 비싼 서방 부티크 물건들, 말씀드린 뭐 탱크나 장갑차 이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서방 부티크 물건들의 공급에 목을 맬 수밖에 없었으며 덕분에 턱없이 부족한 공급과 늘어지는 납품 시간을 메꾸고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가장 소중한 자원, 즉 병력을 소모품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 캐논 포더처럼 그저 때려 박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의 역학은 우짜가 미쳤고 용감한 포스팅을 한 2022년 4월 이후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성격과 러시아의 역량을 고려했을 경우 늦어도 2023년 봄에 올바른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고 우짜는 봅니다. 말씀드린 올바른 결정은 뭘까요? 휴전이 되겠죠. 유럽, 미국을 포함해서입니다. 유럽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얻은 교훈을 간과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전차는 최고로 여겨졌지만 독일 전차 가격의 절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생산량도 3배나 더 많았던 소련제 T-34 및 미제 셔먼 탱크의 미친 생산력과 경쟁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소모전에서는 양, 퀀티티와 비용, 코스트의 중요성이 항상 강조됩니다. 그리고 선택에는 항상 결과가 따릅니다. 이상 선택과 결과라는 제목의 컨텐츠였습니다.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